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주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 국내 증시가 좀 가파르게 급반등 장세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LNF가 지난 주말에는 장중에 정규장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넥스트 애프터 마켓 시장에서 조금 더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되어지면서 5%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또 오전장에 정규장 시장이 개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장중의 저점 자체가 11만 8,500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현재가는 소폭적인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21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라인 자체가 살짝 이탈이 되어졌다가 현재 조금 이제 이 가격대가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열십자형의 캔들의 양봉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저점 자체가 지난 주말의 저점보다 한 500원 정도 약간 높은 정도의 저점인데, 일단 지난 7일날 BW의 공모의 발행 이후에 신주 인수권과 관련된 워런트의 약 276만 주의 상장일 당시에 시장의 오버행 충격판은 일단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기관들의 추가적인 매도의 어떤 가능성 자체를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단 한 차례 정도 11월 6일날 매수에 가담한 것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금주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자체가 얼마만큼 더 출회가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21이동평균선의 지지가가 지켜지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탈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변곡점이 우리 주참시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 270만 주의 어떤 신주 이수권과 관련된 상장일 자체가 7일날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장 주식 수의 비중 자체가 한 7.6% 정도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21이동평균선의 어떤 이 지지 라인 자체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또 주봉상으로도 120주의 이평선과 더불어서 5주 이평선 정도의 지지 라인 자체가 좀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지지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반등을 시도해 간다라면 다수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조금 더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큰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가격이 이탈이 되어질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 차트상으로 481이평선의 좀 장기적인 지지 라인 자체가 하단에 있는 만큼 이 라인 자체 이하로까지 좀 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 부분보다 수급 자체의 분위기 속에서 증시 안정화 속에서 반등 자체를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10월 30일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증시의 하방 변동성 구간 속에서 계속적인 매도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개월 누적된 포지션 자체도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는 좀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의 규모의 입질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매도를 번복해 가면서 이제 16%대까지 좀 올려놓고 있어서 기존의 매수의 포지션 대비해서는 좀 더 플러스 요인 자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주주총회에서 최대 1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한 1,45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만큼 이 같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센티브의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를 뭐 이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기가 되었지만, 일단 오너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어져서 이제 K 배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바로 미래 먹거리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ESS 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K 배터리의 북미의 생산 능력의 확대와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배터리 등 규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미국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총 48.4%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일단 미중의 물론 관세 협상이 1년 정도 유예가 되어졌던 만큼 부과율의 변동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K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공급망을 제외한 새로운 대안으로 또 올라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백도어 등 보안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만큼 중국에 대한 배제 움직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K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에서 약간 숨통이 트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마침 테슬라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서 바로 ESS 시장의 생산의 캐파를 확대해 가면서
관련해서 협력의 기대감을 좀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삼성 SDI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와 ESS용의 배터리의 계약을 논의하고 미국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합작 공장에서 ESS의 생산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와 약 한 6조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ESS용의 LFP 배터리를 2027년부터죠 공급권도 시장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SK온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굳혀진 협업 이슈 자체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플랫 아이언의 에너지 개발 기업과 더불어서 ESS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지아주 공장 일부를 ESS용으로의 전환에 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LNF 같은 경우는 오백 이슈에 대한 부담 자체는 분명히 있겠지만, 내년 연간 최대 6만 톤 규모의 LFP의 전용 공장 자체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2026년도죠. 내년부터 한 3분기 정도에서 양산을 목표로 조기 안정화와 품질 확보에 집중해서 바로 이 ESS용의 LFP 시장의 대응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내년부터 시제품 생산을 기점으로 고객사의 인정도 받아가고, 또한 수주 계약 등 구체적인 시그널 자체가 좀 도출이 되어질 경우에 이와 같은 오뱅과 관련된 부담도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 시에 소화가 가능한, 그러면 충격적인 부분 자체가 좀 완화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동사에 대해서 북미 시장의 동사의 의존도가 현재 좀 낮아진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 흐름 자체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전기차용 하이니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극재의 어떤 사업 가치를 한 5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다가 ESS용 LFP 양극재의 사업 가치를 1조 6조 원 정도의 평가를 내리면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탑픽으로 LNF를 좀 지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ESS의 중심에 성장성의 밸류를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권가에서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자체를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18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상에 약 15만 원 정도의 초반에 쌓여 있는 60개월설의 이 저항관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17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고 난 다음에 정권사의 목표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좀 뛰어넘어서 20만 원 정도의 앞자리를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3분기 8개 분기 만에 흑자의 전환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4분기에도 출하량 자체는 좀 3분기보다 좀 강하게 출하량이 나오기보단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정도,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LFP의 양극재와 테슬라 향과 관련된 하이니켈과 미드니켈과 관련된 양극재 자체가 안정화를 보여주면서 성장의 동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연간 LNF의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다소 단기적인 충격파를 받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적정한 지지 라인 자체를 좀 견뎌내면서 기관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추가적인 매물 자체가 좀 잠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지분율이 더 높아지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 1차적으로 13만 원 선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서 안착이 시도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도 약간 N자형 패턴의 상승 흐름 자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오늘 금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동반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강력하게 매수에 가담하기보단 6, 9일 정도에서 조금 매수 매도를 장중 내내 번복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의 좀 매수의 여력만으로는 시장 자체를 좀 안정화시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좀 멀리 우리가 내다봤을 때 금주의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정도가 되니까 13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 한 14일 정도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되어졌을 때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 자체도 상당히 글로벌 증시에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2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와 관련된 인하와 관련된 결정 자체가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막바지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나오면서 업황별 그리고 기업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던 만큼 저가 매수 유입이 되어지면서 좀 반등 장세를 이끌어 갔을 때 LNF가 기술적으로 지지라인 자체를 좀 지켜지면서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고 희망을 좀 가져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 강력한 하방 경직성의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 자체를 얼마만큼 주고 빨리 되돌림을 주느냐 아니면 좀 늦게 수렴을 해서 올라가느냐 이쪽 정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첫 출발 시점에서 일단 국내 증시가 그래도 반등 장세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위안을 삼아가면서 힘들 내시고 화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